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한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일단 박수 치시고요. 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 정치인,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는 아무도 언론에서 짚어주지 않고 있는데 물밑에서 이 정치판에 지갑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지금 본인만의 이 촉으로 해설을 해주겠다고 나오신 겁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한번 개헌 이야기. 예, 예를 들면 개헌 이야기. 개헌 이야기. 개헌 이야기가 불쑥 나왔다가 예.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투닥투닥 하더니 쑥 사라지기도 했다가 갑자기 또 야권에서 그걸 받기도 했다가 개헌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건지 지금. 그리고 그 관련해서 사진에 떠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갑자기 사퇴도 했다가 뜬금없이 또 돌아온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지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아니 뭐 공무원 연금 그걸 꼭 연내해야 되느냐? 굳이 뭐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냐? 지금은 개헌 얘기할 때다. 요 얘기 했어요. 개헌 얘기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은 시기를 늦출 수 없다. 연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뭐 아니 뭐 그 연내 꼭 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들이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개헌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헌을 지금 얘기할 골든타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행보는 정면으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발끈했잖아요. 연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공무원연금을 연내해야 된다. 그리고 개헌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어요. 그 사이에 김태호 최고위원은 사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개헌을 하는 것이 자신의 차기 권력 구도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판을 한번 엎어버리면 새로 판을 또 짜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한 측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당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슈고, 마지막에 또 국민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이슈는 사라지고 그 판에 야당은 박수 쳐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야당은 그걸 또 왜 반기죠?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야당 지도부는 개헌에 대해서 우호적이잖아요. 그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일종의 발제에 대해서 그걸 받아준 거 아닙니까? 개헌 필요하다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러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안 돼, 중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014년 지금 집권 2년 차잖아요.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예. 아쉽지만 집권 2년 차네요. 근데 2013년도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짠 게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때 짜놓은 예산으로 그냥 집행한 겁니다. 2012년에 짜니까. 그런데 2015년 내년은 지금 짜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 심사를 이제 바로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쓰고 싶은 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이 있겠죠. 근데 그대로 자기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슈 없이. 근데 불쑥 개헌을 꺼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사실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거기까지 이해 가요.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분은 왜 중간에 갑자기 사퇴를 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야당은 왜 거기 껴드느냐. 자기들이 주도할 수도 없으면서. 이분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새누리당 어떤 의원한테. 왜 그랬냐.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전날 술 먹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첫 번째 가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예.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다. 아, 이건 새누리당 의원의 전원일 뿐인 거죠. 의원님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거였는데. 첫째 가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이즈 마케팅이었나? 라고 하기엔 되게 치명적이었는데.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로 관둘 생각이 아니라 돌아올 생각이었으면 자기 얻는 게 없고, 정말로 관둘 생각이었으면 정말로 관둬서 얻을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참 어린애 같다. 근데 그걸 또 자랑 삼아 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이만큼 정치인이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 뭐 이렇게 또 마케팅을 또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가설은 존재했다. 이럴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둘이 좀 이렇게 싸우는 것 같다. 한번 부딪혔죠, 지금. 네, 한번 탁 부딪히고 파열음이 탁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 내가 어텐션 플리즈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그건 2번과 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주목도를 높여보려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계획적으로 어텐션 플리즈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왜냐면 그분이 경제 활성화 법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경제 활성화 법안 이런 것을 대통령 뜻대로 통과를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 뭐 이런 투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한 게 맞죠. 당시에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고 네, 박근혜 대표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사퇴한다라고 말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한 짓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킨 거냐. 그러니까 엄청난 대통령에 대한 노열티에 대한 가시적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단독 플레이냐 그렇게 하도록 누군가가 시킨 거냐 이 얘기죠. 그건 알 수 없으나 상의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경고장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안 돼. 말 안 들으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을 다 뺏어버릴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예를 들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친박계 쪽이라도 그러면은 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날릴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경고를 이 제스처를 통해 보여준 거 아닌가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집권 여당의 대표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날릴 수 있는 카드는 엄청 많죠. 사법기관을 통해서 날릴 수도 있고 그 카드는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죠. 청와대에서.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가 일단 아니었고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이 계속 예전부터 개헌은 자기는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 자체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드는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한 다음에도 다시 또 뭔가 말을 바꿔가지고 개헌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거다라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막 했거든요.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좀 힘든 거죠. 친박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이번에 최고위원이 될 때 생각해보면 김무성계와 서청원계가 서로 사람 끌어들이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김태호 최고위원한테도 양쪽 다 접근을 했겠죠. 그러면서 서청원 쪽에서도 접근해서 루트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통로가 만들어져서 친박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과거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근데 제가 이분은 뭐 친박이다, 친이다, 뭐 비박이다 좀 애매해요. 자기 편이죠. 네, 애매해요. 원래 모든 정치인이 자기 혼자 편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 했던 행동은 그래서 관두든가. 우스운 사람 된 거죠. 네. 우스운 사람이 된 결론은 거죠. 그냥 우스운 사람이다? 술 먹었나? 이게 좀 더 맞지 않나? 해석하기가 어려워. 자, 그럼 네. 두 번째. 왜 야당은 힘도 못 쓰면서 김무성 그 개에서 주장하는 개헌론을 부쩍 뛰어든 거죠? 같이? 실제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개헌판에 들어서서 무슨 거기서 뭐 광을 팔 수도 없는 거고. 무슨 떡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보를 주도할 수도 유리한 없고. 게 별로 없거든요. 다수당도 아니고 대통령도 지금 새누리당 쪽에 있는데. 네. 근데 왜 이 판에 껴드냐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 우리가
저기 대선 끝나고 그때 하자라고 말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 여기 팟팟이 나오려고 오늘 몇몇 의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네.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방금 총수님이랑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판에 야당이 뛰어들어봤자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은 여당한테 가는데 왜 개헌론에 뛰어드냐라는 얘기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불리하냐 아냐만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헌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야당이 불리하든 개헌을 통해서 여당이 뭐 더 좋은 이니셔티브를 쥐든지 간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송채경화 기자 말은 맞아요. 그 원론이죠, 원론. 맞는데 네. 저는 이런 걸 또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거대 공룡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한다. 저는 4년 중임제 이것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건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잘 돼 있어요. 문제는 헌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안행인데 안행으로 넘어온 법이 있습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들어간다면 저는 밀릴 수밖에 없다. 상해 임시정부 법통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5.16은 군사쿠데타고 군사쿠데타는 잘못된 거다라고 헌법에 전문에 아예 못 박혀 있는데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송채경화 기자의 원론은 맞아요. 맞아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금 이게 해야 된다. 맞는데 김무성 대표가 주창해왔던 역사관이 있어요. 뭐냐면 교과서 사태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거. 리라이트. 네. 네, 교과서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뭐 학교가 채택을 하네 마네 그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걸 주도하는 게 김무성 대표였단 말이죠. 이 개헌론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원포인트 우리가 개헌하겠다. 요걸 바꾸자. 이게 아니라 이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영구 집권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헌법의 정신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건국 이념도 바꾸고 자기들이 영구 집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판을 다시 짜겠다. 그런 정치 의도가 있다 난 봐. 기본적으로. 그런데 야권이 아무리 김무성계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할 능력이 있으면서 거기 끼어들면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 역량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아니, 야당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실제로요. 개헌 정국을 가면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이것은 주도하게 돼 있고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끼어들 틈이 일단 없어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기회에 그러면 법을 바꿔볼까? 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바꿀 거면 걔들이 왜 합니까 지금? 안 하지. 미쳤다고. 자, 문제는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지금 헌법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된 헌법입니다. 세상에 놀랍게도요. 17조, 18조에 딱 한 문장입니다. 한 줄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갖고 있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18조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과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때 텔레그램에 등장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도 너무 놀라웠던 게 그 시절에 어떻게 통신의 비밀, 이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까지 넣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읽다 보면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벌 기업들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권이 여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영구 집권 플랜에 들러리를 서주는 걸 모르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거를 모르긴 몰라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뭐 그 위치까지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대통령이 될 희망은 없고
근데 왠지 정당의 대표로 한 번쯤 내가 총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통령제 이거 없애고 의원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하자라는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영구집권을 꿈꾸는 그런 장기 플랜 중에 하나로 이것을 혹시 건드리고 있지 않는가? 혹시가 아니죠. 새누리당에서 영구집권 얘기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저는 의도가 있다는 걸 비난하는 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쪽의 의도를 적절히 막아내면 우리 의도를 그 안에 넣어서 잘 협상해낼 능력이 있냐 이거죠. 없다는 거지. 세월호 하나도 못하면서. 세월호도 안 되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더 큰 주제에 있어서 자기들 의도를 어떻게 관철시켜요, 여기다가. 세월호 특별법은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객관화, 자기 세력의 객관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힘이 어디까지 있는지, 실제로 이것을 밀고 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과학적 계산을 잘 못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